지금 임금 체계 합리화는 결국은 이제 그 임금을 줄여야 되는 거죠.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근로 시간에 맞춰서 연장 근로, 야간 근로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데 그동안 이제 포괄 임금제나 흐림 임금제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향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분쟁이.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은 전부 시급 체계들입니다. 시급 체계이기 때문에 지난번 2018년도에 시간 단축을 하고 임금이 많이 줄어들었죠.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교대제 근무에 대해서 우리 저 김정진 소장님, 교대제에 대해서 시간 단축을 하려면은 이제 사람 채용을 더 해야 된다든지 사람 채용이 당연히 더 필요하죠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비용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교대제 개편이 지금 저 의료 산업계에부터 지금 이제 시범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많은 비용을 한 조를 늘리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3조 상교대를 하고 있다면은 4조 상교대를 하려면은 25%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도가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지금 구조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지혜가 있는지. 예, 그 노동시간 단축 추진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, 국립중앙의료원 암센터 등이 주 32시간,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시행을 위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게 됐고 약 한 17%에서 20% 정도의 비용 부담이 노사가 절충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한국 사회 전체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될 때는 교대제 사업장에는 과도기적으로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임금들이 사실은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투잡, 쓰리잡을 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.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홍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플랫폼 프리랜서 특고 정원대회 오전에 같이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그 플랫폼이라든지 프리랜서 특고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이중 구조들이 점점 더 고착화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은 이제 투잡, 쓰리잡을 하게 되면은 요즘 택배하는 분들 중에 투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과로 사회를 부추길 수 있는 아주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혹시 있을지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. 답변이 없으시면은 제가 정부의 우리 김수진 예. 국장님, 예. 예. 지금 정부에서 시간 단축이 아니라 최저 시급을 18년부터 이제 올리면서 한 3년 정도 지원을 해줬죠. 근데 결국은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임금이 소득 증가된 부분보다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.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무리 이 시간 단축이 됐다고 해서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임금 체계 합리화라든지 결국은 이제 시간을 줄이는 것만큼 돈을 줄여야 될 거고 교대제를 포함한 근무제도 개편할 때는 이거는 이제 사람을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뭐 사용자 측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정부에서 사실은 지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지속 가능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네, 그렇습니다. 뭐 일정 기간 2, 3년. 예. 그리고 우리 백유식 박사님께
포괄임금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이 포괄임금제는 보면은 지금 이제 뭐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또 뭐 언론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임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법으로도 참 규제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이런 구조들인데 이게 지금 그 10인 이상 업체의 37.7%가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이쪽도 실시간을 줄이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밑에 보시면 나온 것처럼요. 실제로 이제 포괄임금을 하더라도 일한 만큼 지급하는 비율이 거의 뭐 50에서 60% 사이가 됩니다. 물론 이제 더 덜 주는데도 좀 없지 않은데요.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실제로 포괄임금제를 고정 OT제를 하는 건 인정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일하면 더 줘야 하고 덜 일하더라도 고정 OT를 합의하면 그만큼을 줘야 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시간의 그 계산, 측정 계산, 그다음에 관리 이런 거를 투명하게 하는 게 지금 같이 밑에 가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포괄임금제가 점차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차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